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정세를 파헤치는 수근수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준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수 씨. 네, 우리가 너무 떨어져서 방송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카메라의 구도상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근데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저도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더 많아요. 첫 이야기는 원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예. 감정이 드러나네요. 일단 마음에 안 드네요. 네, 그래도 우리 뭐 사적인 건 접어두고 예. 공적인 방송을 위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예.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사치품이 2배로 증가를 2배 이상. 했다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2009년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2009년에 이제 네. 후계자로 지정됐고 그러면 그 사이에 네. 2배 증가했다고 하면 2009년 전에 3억 달러였으니까 6억 달러가 네. 넘는다는 소리네. 지금 한 6억 5천만 달러 대략 에이. 그 정도 되죠. 사치품. 와, 자, 그럼 어떤 거 구입했는지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네. 술을 많이 구입을 했어요. 한 네. 3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술이. 그러면 3천만 달러 정도 썼어요. 그러면 올해. 지난해 작년에. 작년에 3천만 달러요? 예. 그럼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가요? 한국 돈으로? 뭐 한 대충 한 3억 되지 않겠어요? 그냥 어림잡아서. 오, 아파트 한 채 값인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고급차가 한국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하니까 한 네. 10대 살 수 있죠. 야, 응? 아니 그걸 다 술값- 술값으로 날린단 말입니까? 그냥 지 애비보다 술을 엄청 처먹는다는 거죠. 저한테 1,500만 달러만 주면 예. 제가 오늘 밤 준현 씨를 위해서 다 쓸게요. 죽으라고요? 술에 빠져 죽으라고요? 정은이가 아버지처럼 술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음료값도 뭐 콜라랑 이런 거 뭐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렇겠죠. 향수 화장품 가격도 3배가 뛰었어요. 630만 달러쯤 되네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리설주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설주랑 같이 이렇게 다니는 그 간부 고위급 애들 그렇죠. 붙어 다니는 애들. 거기에 뭐 기쁨조라든지 모란봉악단 새로 이번에 키우다 보니까 네. 걔네들한테 비싼 향수 화장품 사줬겠죠. 원래 정은이는 자기 여자들 되게 잘 챙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품조한테 뭐 유럽 거나 일본 거 좋은 화장품만 주고 뭐 그렇죠. 브래지어 팬티도 그 외국 걸 주거든요. 외국 거 좋은 거 최고급으로다가 그냥 갖춰서 자, 그러면 2009년까지 200만 달러쯤 됐는데 한 뭐요? 600만 달러 3년 사이에 뭐 3배 늘었다고 하면 정은이 기쁨조가 늘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그래도 딱 고정돼 있는 멤버였는데 네. 요즘 들어서 많이 늘었다. 여자를 좋아할 나이니까 젊으니까 뭐 네. 리설주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네.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평양에서도 뭐 그러면서 뭐 더 늘어났을 수도 있죠. 야, 이거 이런 뭐 사치품 수입에 6억 달러가 넘는 돈을 쓰는 이 나라가 최근에 세계 식량 계획에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전체 인구의 3명 중 1명은 영양실조예요. 그렇죠. 네.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고 네. 그다음에 기부금이 더 이상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식량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네. 이 발표됐잖아요. 아니 6억 5천만 달러를 여기다 쓸 게 아니라 세계 식량기구에 기부를 해도 하면 되죠. 아 좋잖아요. 정말 정은이랑 설주 보고 있으면 짜증 지대로입니다. 아 정말 아니 좀 언제 그 김정은이 딱 등장해가지고 네. 4월에 2010년 10년인가요 11년인가요 4월에 네네. 인민들 앞에서 연설했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더 이상 우리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게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뭐냐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돈을 갖다 경제 개발에 쏟아부어도 이걸 경제가 살릴까 말까인데 그냥 술만 먹고 놀러만 다니니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리다고 합니다. 어리다고. 자, 오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오늘 뭐 갑시다. 공교롭게도 첫 번째 주제는 경제 개발 문제네요. 예.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데니스 로드맨, 정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정은이의 농구 선수, 절친인데요. 그 사람과 만난 뒷이야기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 개발 소식인데 뭐 전에도 좀 나왔는데요. 그렇죠. 정은이가 지금 뭔가 그래도 경제를 좀 개발시켜 보려고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부터 이제 경제강국 건설하겠다. 네. 큰 소리 땅땅 쳤으니까 이제는 좀 뭔가를 해야죠 이제. 빈말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배짱에 있었는데 도마다 경제 투구 2개씩. 아, 쫙. 그렇죠. 어? 저번에도 한번 얘기 저희가 했었잖아요. 나왔잖아요. 예. 기존에 뭐 경제 뭐 관광 특구 뭐 금강산이나
또 뭐 신의주나 이런 있는 거 빼놓고 또 두 개씩. 추가로 지금 어. 해서 이제 막 주민들이 와 개방하는 거 아니냐 막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주민들도 나왔고. 되게 지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거 생기면 음. 낮은 주변에 또 혜택을 본 게 있으니까 장사 자유롭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물건값도 좀 싸지고 우리 좀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졌어요. 분명히 기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어. 근데 이제 정은이가 또 그런 소리도 했대요. 그 뭐 거기서는 원수님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우리 원수님. 군대 한 번도 안 갔다 온 아, 최고사령관 원수님. 철천지 왼수죠. 원수님이 아니라 왼수죠, 왼수. 네. 원수님이 네, 우리 이런 왼수가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예. 저 괴뢰 폐당에게 넘어간 이 어. 탈북자들 그 그 뭐 거긴 뭐 민족 반역자 족 배신자 하니까 그렇죠. 그 배신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경제 발전시켜라. 특구해서 발전시켜라. 꿈은 크네. 아주 좋네요. 그게 경제 특구인 거죠. 근데 지금은 네. 한국이랑 북한이랑 지금 경제력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그거 따라잡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한 40배 정도 차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그러면-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뭘로 그걸 극복한다는 겁니까? 특구를 만든다는 건 네. 외국 기업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술 그렇죠. 자본을. 네, 기술과 자본을. 네. 자 그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취하긴 했어요. 취하긴 그렇죠. 했어요. 올해 네. 5월달이죠. 5월달에 그 뭐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뭐 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법은 잘 만들어요. 아 법은 항상 기똥차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뭐 안 지켜서 문제지. 그렇죠. 법은 되게 아우, 많아요. 법 많아요. 법 지켜야 네.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서 문제인데. 그렇죠. 뭐 그것도 했고 그리고 이제 기구도 승격시켰어요. 네, 그 뭐 기구도 하나 만들고. 국제 원래 뭐 개발 뭐 계획총국인가 뭐 했는데 네, 예, 뭐 예. 10년 국가 계획 이렇게 담당한다는 데였잖아요. 네. 근데 7월달에 또 위원회로 승격을 해가지고 상당히 힘을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한 부서 안에 있는 뭐 하나의 부처였는데 조그만한 팀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장관 직속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위원회가 되는 거죠. 독립적인. 어우, 그래서 상당히 쏙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유가 적절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준비는 좀 나름대로 한 것 같고 또 마침 그 시기가 한 5월 무렵부터 대화 공세를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서서히 준비를 했었죠. 이제. 그랬었죠. 어. 그러니까 물려가지고 한국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개성공단도 재가동이 됐고 예. 또 한국 입장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이번 법령 나온 거 보니까 외국 투자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외국 자본들한테 사실 이제 이 특구를 만든다고 했던 걸 보면 거의 그렇죠. 개성공단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운영 방식이 좀 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토지 사용료 내고 네. 우리는 노동자 대주고 외국 기업은 뭐 공장이나 짓고 이제 자본 기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운영 뭐 뭐 이런 거 노동자도 임금 정도 주고 음. 뭐 이런 건데. 거의 개성공업지구랑 똑같은 네.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봐라. 음. 우리 개성공단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새로 추가하는 특구도 이렇게 운영할 거다. 그럼 우리한테 투자해라 이제 이런 걸 그렇죠. 보여주려고 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자 뭐 그건 되면 좋은 건데. 그렇죠. 되면 좋죠. 근데 이제 바보 정은이가 바본지는 알았지만 아니 자 이거 그러면 그 국제화 수준을 한 단계 좀 높이기 위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1개 분과위원회만 하다가 나머지는 그냥 그렇죠. 다 무산이 돼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 뭐 삼통 문제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한 번 정도 한 개 분과만 이제 한 번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다 연기, 무기한 연기 뭐 더 이상 뭐 얘기가 없으니까 네. 삼통 문제도 그래서 다들 유심히 지켜봤었잖아요. 그 일방적으로 연계해봤어요 삼통 문제 그렇죠. 해결을 위한. 좀 나중에 하자 뭐 네. 해놓고 그냥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 한국 제안을 받아들였던 게 삼통 문제 같은 경우에 기업 운영에 또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희도 네.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긴 해야 돼요. 여러 번이 아니라 귀를 네. 열어놓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귀구녕이 뭐 막혔나? 아, 이게 귀를 잡고 옆에 그렇죠. 야 삼통 문제 중요해. 어, 투자하려면 투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북한의 도이칠란드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네. 삼통 문제 협상을 좀 지켜봤대요. 삼통 문제만. 네, 아니면 인터넷이랑 통신 통관 이게 잘 그렇죠. 그래야 본국이랑 전화 통화해서 결제도 받고 이런 그렇죠. 걸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 운영이 어려운데
뭐 한다고 했다가 또 판 뒤집어 버리니까 음. 이거 좀 그렇죠. 다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진짜 정말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미개척지가 그냥 온통 그렇죠. 널려 있잖아요. 그냥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네. 그런 무주공산인데 그 대신 이제 리스크가 좀 크죠. 위험 부담이 좀 크잖아요. 그 좀 덜 위험하다는 걸 좀 어떻게 보여줘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법만 만들어 놓고는 안 되고. 아니 그걸 지키는 네. 걸 보여줘야죠. 지키는 걸 법만 만들면 뭐해? 그러니까요. 뭐 김씨 집안 현재 법 지키는 거 봤어요. 자기 마음이지. 그냥 지 말들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네. 큰일입니다 정말. 근데 뭐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이거하고는 별개로 네. 뭐 개성공단은 우리가 정경 분리 원칙에서 한번 접근을 그렇죠. 해봅시다. 그러면 이산가족은 제게 두고 예. 31일 날 예. 남과 북이 이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회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합의했었죠. 네, 10월 말에. 그렇죠.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되고 지금 안 되고 지금 뭐 정은이가 난리도 아니잖아. 입에 개거품 물면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하고 있고 뭐 대국의 뭐 네. 치맛바람 뭐 또 치맛바람이 아유 어떻고 이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는 뭐 새치어를 잘못 넣으면 목 달아난다는지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지금 이런 분위기고 또 특히나 투자 설명회 하려면 뭔가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좀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분과위원회를 원래 그래서 그 전에 성과를 내기로 그렇죠. 했거든요. 성과를 내서 네. 그 다음에 이걸 보여주고 봐라 이렇게 변할 네. 거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기업들이 그렇구나. 아 변했구나. 법만 저거 제들이 내는 게 어. 아니구나. 실제 할 마음이 있구나. 네. 나 동남아시아 가고 그래 이왕이면 북한 갈래. 그렇지 옳았구나 가자. 우리 민족이니까. 또 이제 북한은 서울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물리비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서울은 또 뭐 교통시설이 워낙 음.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리고 말도 통하니까. 그래서 판을 한국에서 좀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정은이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15일이었죠. 예. 그래 적절치 않다 하고 16일 날 평양에서 무슨 심포지엄을 개최를. 그렇죠. 뭐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 설명회인데 그렇죠. 뭐 외국 기업들 이제 그 안에 있는 외국 기업들을 이제 모아다가 따글따글 모아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앞으로 각 지역마다 뭐 특구 2개씩 만들 거고 뭣도 하고 있고 열심히 설명을 했죠. 뭐 또 뭐 통신 통행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정은이가 젊어서 젊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너희들 그래? 이렇게 나와? 한국? 음.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독자적으로 투자 유치할 수 있어. 그렇죠. 아니 어?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5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승산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 빠져도. 정은이 어. 머리를 굴려봤을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음. 개성공업지구 빼더라도 뭐 그래 우리 중국에서 투자 설명회 할 건데 그때 우리 성공하면 되지 뭐 잘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배짱 튕겼겠지. 자, 잘 될지는. 젊으니까. 자, 근데 여기에 저희가 정말 특별히 공개해줄 만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어떤 얘기입니까?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기 전에 10월 중순경에 예. 한국, 중국, 북한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동북아 뭐 번영 경제 발전을 위한 뭐 무슨 토론회를 예, 열기로 했어요. 그렇죠. 북한 당국에서 8월에 중국 쪽으로 동의서를 보냈는데 아마 고민을 털어놨겠죠. 정은이가 우리 그렇죠. 이제 나름대로 좀 경제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음. 야, 그러면 우리가 외국 자본 유치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볼게. 근데 그렇죠, 아마 그렇죠. 한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어려울 거야.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시진핑이 같아요. 생각을 해봐도 중국 기업만 가지고는 중국 기업은 또 하도 많이 속아서 당한 게 너무 많아요. 당한 게 많아서 자기들이 막 하라고 해도 좀 잘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뭐 이제 한민족 하는 니네 식구 데려다가 해야 그나마 좀 투자를 받지 않겠냐 해서 이제 판을 만들어 준 거죠. 판 만들어 줬고 그렇죠. 판이 그 당시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9월 중순까지는 이게 분위기가 너무 어. 좋았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와서 이제 매력 발산만 잘하면 그렇죠. 딱 해가지고 그냥 딱딱딱 투자하고 이게 또 좋아졌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뭐 번영 이런 그렇죠. 그거랑 예, 또 좀 일맥상통하잖아요. 물린 게 있어요. 예. 최근에 뭐예요? 좀. 무슨 송유관하고 뭐 시베리아 이런 철도도 연결해서 그렇죠. 아무튼 그것까지 생각 구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핫산
이쪽 지역에 뭐 이렇게 공동으로 뭔가 또 투자해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활용만 잘해서 판만 안 깼으면 아 나름 뭔가 좀 먹혔을 것 같은데. 투자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네. 많이 했을 것 같아. 아 진짜 변했네? 진짜 변해가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네. 한국 기업 중에 한두 개라도 아니면 대기업이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한두 개 대기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외국 기업들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쭉 들어오겠죠. 이렇게 막 우하고 그러면 경제 발전 금방 되는데. 결국은 뭐 정은이가 이런 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판을 깼어요. 그렇죠. 경제는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그 잘 만들어놓은 판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이런 무지한 우리 정은 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제 1에 대한 한 줄평 좀 정리를 해보죠. 예. 자존심을 세우다 자기 발등을 찍은 김정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발등 잘 찍어요. 그러니까 발등이 남아 있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발등이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지가 찍어놓고도 지금 아픈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그냥 자기 살 찌른지도 모르나 이런. 이거 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우리 정은 씨가 다른 건 몰라도 농구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친구를 잘 챙겨요. 친구. 네. 저 데니스 로드맨 귀랑 코에 막 이렇게 뚫고 네. 다니는 코 뚫은 친구. 네, 코 뚫은. 네. 서로 막 스스럼 없이 키 차이도 많이 나는데 막 어깨 동무도 하고 포옹도 포옹도 하고. 하고 하던데 올해 벌써 2번 왔다 갔죠? 그렇죠. 네. 지난달에 왔다 갔는데 뭐 데니스 로드맨 일행이 방북한 뒷이야기가 지금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아하, 재밌는 참, 이야기 많았는데 이 녀석. 이 원산에 예. 원래 좋은 초대소 정은이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있죠. 초대소 좋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했는데 초대해서 여기에 그 형 정철이 정철이. 그다음에 그 설주 여정이 동생 여정이의 국방위원회 간부들 그리고 그다음에 딸 주애까지 주에. 이 정도면 완전히 온 가족 총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되게 네. 친하다고 정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온 네. 가족 자기 가족을 다 그러니까요. 데리고 와서 거기에 이제 만약에 장성택이 있었을 수도 있죠. 국방위원회 간부들이면. 그럼 장성택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고모부까지 해가지고 다 모여서 거의 거의 뭐 가족 야유회 친구들을 초대한 거죠. 최고급 대우를 해줬대요. 얘기 들었어요. 저도. 네네. 저도 그런 대접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아니 근데 다이어트 콜라만 먹는 사람이 있대요. 로드맨 친구들 예, 중에. 예.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북한에 있을 운둔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못 사는 나라니까. 혹시 다이어트 콜라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5분 만에 촥 얼음하고 다이어트 콜라를 쫙 갖다 주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니는 곳곳마다 냉장고에 얼음하고 다이어트 콜라가 쫙쫙쫙 채워지고 멋있다. 와, 아니 친구 대접은 이렇게 해야지. 친구 대접 잘하더라고. 그거는 잘하네. 네. 다른 건 못하는데 네. 친구 대접하고 노는 네. 건 잘해요. 여자 거시기 기집질하고. 하는 거는 잘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가방에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움직임을 딱 다리 밑에 쫙 해가지고 그 갖고 다니는 붙여놓고. 옷들 다. 네네. 신경 자기들도 많이 썼구만요. 특별 진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대요. 관리를 정말 잘했네. 네. 근데 이제 같이 국방위원회 간부들하고 술 먹는데 예. 정말 그 고압적으로 이렇게 대하더래요. 국방위원회 간부들한테 나이 많은 간부들한테. 뭐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주종관계다 여기는. 거긴 내가 다 주인이고 반말하니까요. 쟤네는 종이다. 네. 주종관계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뭐 정일이도 살아있을 때 나이 많은 간부들한테 야 뭐 오지노 다 반말하고 그래가지고 보고 배운 게 있는데 뭐 네 가지가 없어. 네 가지가 네. 애들이. 네 가지요? 네 가지. 싸가지? 예. 사가지. 네 가지. 싸가지는 빼주세요. 사가지로. 여기 자막 사가지로 좀 예.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가지 없는 김정은 일가 해가지고. 예. 근데 재미있는 게 어차피 미국어 지금 수교가 안 돼. 미국 못 가잖아요. 그렇죠. 못 가죠. 네. 원래 그 김정일 처조카도 다른 데는 다 가보는데 미국을 못 가는데 미국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왔거든요. 아무튼 근데 정은이는 그 미국 농구팀 아주 광팬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농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근데 막 물어보더래요 노드맨한테 음. 저기 워싱턴 어때? 워싱턴 그렇죠.
마이애미 해변이 뭐 어때? 마이애미 그 해변은 그 정말 유명한 데잖아요. 아 그 미국 그 가보고 싶어 하니까 노드맨이 그랬대요. 네. 미국에 한번 오면 내가 아마 수백 달러짜리 그 농구 그 경기장 보는 표가 있대요. 경기장 제일 앞에서 예. 수백 달러 한대요. 비싼 그러니까 농구 그 팬들 사이에서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건데 내가 꼭 사줄 테니까 오라고 했더니 진짜 좋아했대요. 이 바보 새. 아 죄송합니다. 이 바보 아유 정말 애도 아니고 진짜 무슨 그런 걸 좋아해. 설주는 더 했대요. 설주는 얼굴 색깔이 달라졌다는데 그 이야기.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니 무슨 그러니까 로드맨이 네. 뭐 이제 베이징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공항 면세점에서 그 좋은 그냥 네. 명품 가방을 갖다 사다 줬더니 그냥 막 핸드백 해벨레 해가지고 그냥 1,600만 달러짜리. 1600만 죽이죠. 쌀이 매까마요. 아니 이거 진짜 얘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꼭. 그러니까 뭐 애들이죠 애들 진짜 아니 음.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거 와도 좀 약간 좀 이렇게 격식 있게 해야죠. 아, 엣지 있게 좀 돼야 되는데 막 네. 쳐서 막 침 흘리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게 못 다가 쓰네. 아니에요. 이게 다가. 또 있어요? 특급 대회가 이제 호와요트, 네, 요트 뭐 타고 수상 스키, 아우. 또 헬리콥터 직승기, 북한 직승기 타고. 직승기인데 네. 직승기 타고 금강산 쫙 한번 돌아주고. 그냥 거의 뭐 특급 대운 무슨 로드맨 그래서 찾고 가는 거군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또 뭐 책 쓰고 그렇죠. 그러면 좀 뭐 이렇게 돈도 들어오지 좀 않을까요? 되고. 네. 어.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잘해주면서 네. 지 친구 네, 친구. 왜 인민들한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최고 존엄이니까 그 정도는 하고 놀아야죠. 최고 존엄하고 인민들한테 잘 못해주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만 최고니까. 인민들이 뭐 살든 못 살든 뭔 상관이에요 지금 이 사람한테는. 내 친구는 챙겨도 내 인민들은 안 챙긴다. 아문요. 미국 친구가 중요한 거지. 근데 왜 맨날 애들한테는 미국은 철전지 원수라고 맨날 그러게요. 죽이라고 하고 막 자기는 그러지? 마이애미 가보고 싶은 것 같고 막. 얘 미국한테 미국 첩자 아니야? 미국 첩자? 이 CIA? 사대주의 이런 사대주의자. 첩자. 자 주제 2에 대한 한 줄평 정리를 해봅시다. 네. 정은아, 네가 그러고도 최고 지도자냐? 네 친구만 챙기지 말고 주민들부터 챙기자잉. 주민들도 챙기고 위신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위신 떨어져요. 네. 이 급 떨어져서 이 친구랑 같이 못 놀겠어요. 우리가 제 입에 이제 더 이상 담고 싶지 않은 친구인데 이 친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준현 씨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근수근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근수근은 계속됩니다.